자, 대본의 구성 요소에는 세 가지 뭐가 있다고? 해설, 지시문, 대사. 이 중에서 해설하고 지시문은 관객이 들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게 관객이 들을 수 있는 건 뭐다? 대사다.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리고 대사에는 대화, 독백, 방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대화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인물끼리 주고받는 말이 대화인데 요걸 통해서 인물의 심리, 성격, 분위기, 주제, 갈등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독백하고 방백은 둘 다 혼잣말이고 둘 다 심리 상태를 드러내준다. 독백은 무대 위에 다른 배우가 없어. 방백은 무대 위에 다른 배우가 있는데 못 들은 척 해주는 거야. 예를 들면 영서하고 재익이하고 나하고 셋이 같은 공간에 있어. 근데 재익이가 속으로 그래. 아우 더럽게 재미없네. 하나도 못 알아듣겠네. 이거 속으로 생각해. 근데 그 관객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제이가 그렇게 말하는데도 영서랑 나랑 그걸 못 들은 척 해주는 거지. 그게 만약에 들리면 어떻게 돼? 영서 깜짝 놀라지. 야, 너 요즘 말을 그렇게 싸가지게 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 깜짝 놀라가지고. 본인도 똑같이 생각하면 안 놀라겠지. 근데 독백은 뭐냐면은 아예 혼자 있는 거야, 무대 위에. 화장실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있어. 그 핸드폰 게임 막 하고 있어. 아, 재밌다. 아, 재밌다. 아, 수업 들어가기 싫다. 막 이렇게 생각, 이걸 막 말로 해. 그건 독백이 되는 거야.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해설. 해설은 장면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 장면. 지금은 이런 장면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인물을 소개. 이거 제일 맨 처음 나오는 거야. 맨 앞에 나와. 파수꾼, 뭐 촌장, 뭐 파수꾼 가나다,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 다음에 무대 지시문하고 행동 지시문. 얘네들은 자 무대 지시문은 먼저 조명하고 음향을 컨트롤하는 거야. 조명이나 음향. 그 작품의 분위기를 연출하게 해주는 거지. 행동 지시문,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인물의 표정이나 행동, 요걸 제시해줘. 그래서 심리 상태를 드러내준다. 그리고 이 지시문은 여기 표시되어 있지만 이렇게 괄호로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괄호로. 그러니까 대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보고 행동을 저기 연기하는데 참고해라 그 얘기인 거야. 지시 내려주는 거야. 이걸 배우가 읽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철수, 눈물을 흘리며. 그럼 눈물 흘리는 연기를 해야 되는 거야. 네가 싫어. 그럼 어떻게 돼? 요 말만 하는 거야. 네가 싫어. 그러면은 눈물을 흘리며 철수가 눈물을 흘리며 이 말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뭐야? 철수가 연기하라는 거야. 그럼 이때 이 눈물을 흘리는 지시물을 통해서 어떤 심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니? 상대방에 대한 분노, 실망감 이런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겠지. 됐어? 제 얘기 됐어? 음. 질문 됐지? 중국은 본문 펴. 너 그 나무 아카데미 거 없으면 자습서라도 펴. 괜찮으니까. 네, 이제 사기꾼이에요. 어? 파수꾼, 파수꾼. 자, 제일 처음 말풍선 봐보자.
자, 70년대 정치적 상황, 형한펜. 70년대 하면은 대통령 누구야? 박정희지? 박정희 정권은 우리가 보통 무슨 정권이라 그래? 군사, 군사,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아주. 군사, 독재, 정권. 이 군사 독재 정권을 여기서 촌장이 하는 거야. 자, 요거를 우화적으로 비판한 희곡이다. 희곡은 우리 방금 전에 했지. 그치? 근데 이 비판하는데 요거를 우리는 이제 풍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풍자. 그 다음에서 우화적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거짓말쟁이 이야기 있지, 우화 중에서.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그 내용을 빌려온 거야, 차용. 그래서 우화적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파수꾼하고 양치기 소년하고 공통점하고 차이점. 요거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 대표적인 차이점이 양치기 소년이 결국에는 어떻게 돼? 나중에 죽어. 죽는다고. 근데 파수꾼에서는 죽는 사람은 없어. 예를 들면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야. 응? 비교대사. 그치? 파수꾼은 가나다 중에서도 다. 아, 그렇게는 안 물어봐. 그렇게는 안 물어보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사람이 존재하잖아. 파수꾼에서는, 그치? 촌장도 거짓말쟁이고, 파수꾼도 거짓말쟁이잖아. 여기서 얘 혼자만 거짓말쟁이고, 그치? 근데 거짓말 하는 사람이 죽잖아. 근데 그 거짓말 하는 사람 아무도 안 죽는다. 아니, 이걸로 비교해. 이걸로만 비교해. 그 다음에 얘가 거짓말한 이유가 뭐야? 재미삼아서. 여기서 거짓말한 이유는 뭐야? 촌장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거짓말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되겠어? 자, 그 다음에 희곡의 갈래적인 특성. 아까 소설과의 공통점 차이점 있는 거 얘기해줬지? 뭐 말하는 거 미리 얘기해줬어. 소재와 인물의 상징적인 의미, 별표. 그거를 알레고리라고 한다, 알레고리. 예를 들면은 70년대 독재 권력이 누구랑 비슷한 거야? 촌장. 파수꾼. 가나다 중에 다. 얘는 누구랑 비슷한 거야? 70년대 무기력한 지식인. 여기 마을 사람들. 70년대 국민들. 그 다음에 들판. 들판이 뭐야? 한반도.
1위 때는 뭐야? 북한의 위협. 요렇게 연결되는 게 있잖아. 이게 알레고리라고. 되겠어? 봐봐. 얘네들이 소재하고 등장인물이잖아. 얘네가 요 왼쪽에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요 관계를 뭐라고 한다? 알레고리라고 한다. 그 다음에 촌장의 회유 전략. 요거 되게 중요해. 여러 가지 방법을 써. 뭐 협박하기도 하고, 감언이설로 살살 다독이기도 하고, 감정에 호소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쓴단 말이야. 그거 잘 나온다. 그러면서 파수꾼 다의 심리 변화. 이 파수꾼 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처음에는 이리때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려고 해. 그러다가 촌장하고 대화 나누면서 내적 갈등을 하게 돼. 그러다가 촌장에게 회유돼. 그 과정 속에서 심리 변화가 나타난단 말이야. 진실을 밝히면 제일 위험한 사람이 누구겠니? 촌장이란 말이야. 왜? 마을 사람들한테 사기친 거잖아. 자, 희곡의 해설자가 나오는데 이거는 소설의 서술자와 다른 건가요? 라고 나와 있네. 당연히 다르지. 희곡은 서술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아까 앞에서 얘기해 줬지? 등장인물이 뭐하고 뭐 위주로만 된다? 대사하고 행동. 아까 나왔던 거지? 오케이. 요게 소설하고의 공통점의 차이점이야. 차이점. 소설은 서술자가 등장인물 내용식을 직접 설명해 줄 수 있지만, 이게 소설의 특징이야. 희곡은 관객에게 현재 일어나는 사건을 직접 보여주는 쇼윙이라 그래. 작품 밖의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설명한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왜? 얘는 서술자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자, 1위 때 아까 뭐라 그랬어? 70년대 북한의 위협, 막 미사일 도발하고 막 이러는 거. 근데 있기는 있었어. 근데 진짜로 막 그 전쟁이 날 것 같은 그런 건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박정희가 이용을 한 거야. 왜? 남한 사람들 북한 사람 하면 아주 그냥 그 치가 떨리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독재 정치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무마시키는 거야. 아, 내가 독재 정치하는 거 좀 참어. 안 그래. 내가 없으면은 북한 애들 쳐들어온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갱이 애들 쳐들어오면 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맞아, 맞아. 독재 권력이 좀 불합리하긴 하지만은 박정희 없으면은 한반도 북한 빨갱이들한테 먹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 좀만 참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어떻게 돼? 이걸 가지고 북한이 언제나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 겁주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1위 때 요거는 평화야. 요건 진실이겠지. 요건 거짓인 거고. 요 두 개가 서로 대조되는 거야.
그다음에 요 딸기. 독재 권력이 누리는 이. 그러면 70년대 뭐겠어? 돈이야, 돈. 돈. 독재자가 왜 독재를 하겠어? 대통령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야. 대통령은 수단이야. 그럼 뭐야? 돈이요, 돈. 여기까지니? 넘어갑시다. 이 작품은 70년대 안보 위기를 과장하여. 자, 요거 비주 가봐. 이게 쉽게 말하면 뭐야? 이리때가 실제로 존재해, 안 해? 안 하지. 그거 말하는 거야. 과장하여. 안보 위기를 과장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보다 더 위험하다고 사람들한테 거짓 선동을 한 거지. 그래서 독재 정권을 유지하려던 상황. 이게 촌장이 거짓말하는 이유인 거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요거 독재자 내지는 촌장. 진짜 이유가 이거야. 그런데 거짓 이유를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 거짓 이유. 뭐래? 질서, 단결, 안전. 이건 거짓말인 거야. 내가 왜 거짓말했는지 알아? 대한민국의 질서를 위해서 거짓말한 거야. 대한민국의 단결을 위해서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거짓말한다고. 둘러대기. 근데 실제 이유는 뭐라고? 독재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사람들이 믿어 안 믿어?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마을 사람들, 대중들도 다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돼. 왜? 평생 갖고도 이게 판단 능력이 없는 거거든. 무지하거든. 되겠어. 아니, 지금도 저쪽 경상도 가면은 윤석열 좋다고 윤호겐 하는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판단 능력이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뭐야, 왜 공감 안 해줘? 뭐, 제 얘기하고 영수도 윤호겐이라는 거 뭐야? 갑자기 분위기 또 싸해지네. 윤석열 얘기만 하면은 분위기, 얼굴 표정이 일그러진다, 니네들. 맞네. 윤호겐 맞나 봐. 얘 윤호겐이다, 야. 아이고. 봐봐. 1위 때. 이거 형 한편 해줘. 실체는 없지만 권력자가 대중을 통제하고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해 만든 가상의 적이다. 요게 뭐야? 이거랑 같은 거야. 안보 위기를 과장한 거. 요랑 같은 거잖아, 이거. 1위 때가. 촌장은 1위 때 설정을 왜 한 거야? 마을의 질서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단계를 위해서? 그건 거짓말이라 그랬지? 그건 뭘 위해서? 독재자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촌장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이때 이리때하고 대조되는 게 뭐다? 흰구름. 요게 평화야. 요게 진실인 거고. 요거를 처음에 누가 발견해? 파수꾼 다가 발견해. 이게 진실이거든. 권력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진실. 진실 동그라미. 평화 동그라미. 그럼 이리때는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안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진실을 밝혀야 되겠지, 파수꾼 다가. 저기 마을 사람들 사실 이리 때는 없어요. 흰 구름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촌장한테 걸려. 그 촌장한테 설득 당해가지고 얘도 이제 촌장의 하수인이 결국엔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무기력한 지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딸기, 형아펜. 파수꾼 달을 회유할 때 쓰는 소재고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부정한 이익 내지는 사리 사욕. 자, 번호 매기자. 회유할 때 쓰는 소재 1번, 진실을 외면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부정한 이익 2번, 그 다음에 사리 사욕 3번. 자, 근데 마지막에 파수꾼 다는 이리때가 없다라는 말을 결국에는 안 하고 이리때가 나타났다라는 거짓말을 똑같이 하게 돼. 그 이유가 뭐냐라는 거지. 그 부분이 절정인데 촌장은 아주 교활하다. 형한펜. 촌장의 성격. 하나 더 적어. 위선적이다. 위선적이다. 교활하다. 위선적이다. 또 욕심이 많아 적어. 탐욕적이다. 다른 사람들 생각은 안 하는 거지? 이기적이다. 그치? 첫째, 거짓 질서의 논리를 내세워. 이게 아까 전에 말했던 그 거짓말을 내가 왜 했는지 그 거짓 이유를 말하는 거야. 내가 왜 그랬는지 알아? 마을의 질서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리때가 없으면 마을의 질서가 무너진다. 거짓말이지. 실제로 이리때가 있다라고 거짓말한 이유는 질서 때문이 아니라 뭐야? 권력 유지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런 거야. 파수꾼이 헛되게 늙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면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한다. 왜? 그럼 지금까지 파수꾼이 이리때가 나타났다, 이리때가 나타났다, 막 이래놨는데 실제로는 이리때가 없대. 그럼 얼마나 자괴감 느끼겠어. 두 번째, 공포심을 자극해서 사람들이 오면 도끼로 나를 찢어 죽일 것이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를 말하는 거야. 얘야, 네가 진실을 말하면 나는 어떻게 되겠니? 나는 오늘 밤 살해될 거야. 마을 사람들이 열받아 도끼로 나로 머리 찍어 죽일 거야. 살인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공포심을 자극하는 거야. 다에게 죄책감을 나. 내가 만약에 오늘 죽잖아.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 살인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세 번째, 거짓 약속으로 회유를 한다. 야, 알아서 네가 원하는 대로 할게. 내일 할게. 오늘 말고 내일 할게. 우선 사람들부터 돌려보내자. 내일 할게. 그래서 교활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만 나에게 맡기면 내일은 진실을 외추게 해주겠다. 근데 이 약속을 지켜, 안 지켜? 안 지킨단 말이야. 입만 벌렸다면 거짓말인 거야. 결국 파수꾼 단은 진실을 밝혀서 생길 혼란과 살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형 앞에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굴복하는 이유. 파수꾼 다가 촌장에게 굴복하는 이유. 내적 갈등 끝에 촌장의 논리에 굴복한다. 내적 갈등 아까 있었다 그랬지? 그리고 결국에는 촌장의 논리에 굴복한다.
그러면 자기 소신을 끝까지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야? 못 지킨 거지? 그래서 파수꾼 다는 누굴 나타내 준다? 무기력한 지식인. 이는 부조리한 권력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지식인의 한계를 나타내 준다. 이거 형 앞에 파수꾼이 가나다 세 사람이 있어. 요 무기력한 지식인 나타내 주는 건 파수꾼 가나다 중에 누구라고? 파수꾼 다. 근데 파수꾼 다를 약간 칭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 어떤 부분? 나중은 아니고 처음에는 어땠어? 알리려고 했단 말이야. 진실을 밝히려고 했었어. 요것만 긍정인 거야. 촌장이 단순히 협박만 한 게 아니라 협박 1번 교묘하게 심리를 이용했다. 2번 요걸 우리는 회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협박과 회유를 두 가지를 동시에 쓴 거야. 마지막에 촌장이 관객들에게 말을 거는 장면 형한편. 자, 요거 관객을 마을 사람들로 지정을 해. 그래서 관객이 작품 속에 개입이 되는 거야. 그럼 이 관객들을 이 작품 속에다 개입을 시키는 이유는 뭐냐?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관객들 또한 이 문제의 당사자임을 환기시키는 거야. 이 마을 사람들이 관객들 여러분하고 똑같은 겁니다. 당신들 병신같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라는 거지. 다 적었어? 음. 되게 중요한 거다. 요 말풍선들. 자, 밑에. 촌장이 관객을 향해 어섭시오 주민 여러분이라고 말한 장면이죠. 이은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어 관객 극중의 말씀들을 참여시키는 거. 이게 아까 제가 말했던 1번, 2번이 되는 거야. 관객들이 무대에 개입을 하게 된다. 관객들은 단순히 연극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촌장에 속고 있는 마을 사람들, 우매한 대중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 문제의 당사자의 일원이다라는 거지. 속고 있는 당사자, 이걸 환기시키는 거야. 즉, 관객 스스로가 현실의 부조리함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장치다. 되겠니? 음. 자, 다음에 몇 쪽이야? 21쪽. 이 파수꾼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니? 무엇인가를 지키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 이걸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야. 자, 이 작품에서는 파수꾼이 어떤 역할을 해? 높은 막루. 이 막루가 감시탑이야.
우리가 미어캣도 보면은 걔네들 되게 그 떼지어 살아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맨날 망보잖아. 두 발로 서가지고. 그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얘네들이 거짓말을 하지? 누구 말에 속아가지고. 촌장. 자, 현대 희곡. 희곡은 아까 전에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 연극 공연을 목적으로 한다. 연극 공연. 단막극. 단막극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장면 단위가 1막 1장, 1막 2장 이랬잖아. 이게 연극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연극이 시작되면은 커튼이 닫혀있다 커튼이 열려. 그럼 무대 위에 배경이 딱 보이겠지? 근데 시간과 공간이 바뀌면은 커튼이 닫혔다가 열리고, 닫혔다가 열리고. 왜? 뒤에 세트를 바꿔줘야 되거든. 뭔 말이 되니? 그 단막극이라는 거는 이거 그때 커튼이 한 번 열리면은 한 번만 열리고 이 공연이 끝날 때까지 이게 안 닫힌다라는 거야. 그 말은 곧 뭐겠니? 무슨 배경이 고정돼 있다라는 거야. 그렇지. 공간적 배경이 고정되어 있다. 시간적 배경만 흐르고 있는 거야. 공간적 배경은 어디야? 막루 근처. 되겠니? 그 다음에 여기서 풍자. 이 풍자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 촌장만 풍자 시키는 게 아니야. 요 풍자. 요 풍자는 웃음 플러스 비판인데, 요 비판의 대상이 독재 권력, 촌장, 우매한 바보 같은 군중, 마을 사람들, 그 다음에 무기력한 지식인, 파수꾼 다. 그럼 여기는 긍정적인 인물이 있어 없어? 없어. 전예, 다음에 성격, 풍자적, 비판적, 우회적. 직접 비판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돌려서 말한다. 아까 알레고리를 통해서. 어느 마을 밖 황야의 마루, 촌장과 파수꾼들의 위선. 자, 위선은 뭐야? 겉과 속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가식적이다 그 얘기인 거야. 얘 실제로는 되게 못된 놈인데 겉으로는 착한 척한다.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럼 요 위선과 관련된 한자성어가 뭐가 있느냐? 오,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오, 자, 위선, 표리부동, 양두구육, 면종복배, 구밀복검. 전부 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야. 주제, 진실을 향한 열망과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회의 비극. 그럼 얘는 해피엔딩이야, 비극적 결말이야? 비극적 결말인 거지. 우화적인 방식. 왜? 얘 어떤 이야기의 모티브를 따왔다 그랬어? 양치기 소년 이야기를 차용했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를 가진 소재와 인물로 현실을 비판한다. 자, 여기 3번 별표. 자, 1위 때 봐봐. 거짓, 지배이념, 공포, 정치수단, 흰구름, 진실, 평화. 이 두 개가 서로 대조되는 거야. 양철묵과 마루. 거짓된 체제나 거짓 선전의 도구. 이거 치면서, 이거를 막 두드리면서 알리는 거야. 1위 때가 나타났다고. 민중을 통제하기 위한 권력수단이다. 딸기. 거짓을 통해 얻은 이익이다. 부당한 권력이 누리는 실질적인 이익. 여보더니, 자, 제재 구조도 요거는 읽어봐. 이 줄거리니까. 작품이 풍자하고 있는 시대적 현실 별표. 요게 알레고리라는 거야, 4번이. 관객 참여의 효과. 관객들을 마을 사람들 설정했어. 등장인물의 수 제약을, 아까 인물의 제약이 있었잖아. 그 제약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준단 말이지. 1번. 관객 스스로 자신 천상을 선택. 이건 아까 알려줬던 거고. 관객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목표는 내가 3번. 1번, 2번, 3번. 이것도 되게 잘 나와. 되게. 8번 별표. 6번 발표 심리변화, 문제의식을 느꼈다가 내적 갈등하게 되고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7번 발표, 9번도 읽어보시고, 잠깐 쉬었다 갑시다.